자칭 송강을 닮은 프로님이라고. 네. 펀치를 할 때도 몸이 반대쪽으로 허리도 돌아가고 반대쪽으로 비켜주는 것처럼 멀리 뽑아낸다라는 느낌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팔만 독단적으로 떨어뜨린다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른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놓는 느낌을 가질 때 힘을 쓰기가 더 좋거든요. 네. 해서도 안 되면 프로님을 찾아가면 프로님이 늘려주시나요?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요? 오, 가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골프 연습의 소범진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비거리 장인분께 레슨을 받으러 제가 이렇게 안성에 왔는데요. 요분이 이제 예전에 프론티어 투어라고 3부 투어에서 우승한 프로입니다. 굉장히 비거리도 멀리 나가고 볼도 잘 치는 프로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올라가서 요 프로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뵙도록 할게요. 자,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프로님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 신안 트레이닝 센터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KPGA 투어 프로 권영규 프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프로님이 이제 과거에 3부 투어에서도 우승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거리도 이제 멀리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칭 송강을 닮은 프로님이라고. 네. 송강 호인데. 네. 좀 본인이 카톡을 그렇게 네. 보내셨어요. 송강을 닮았다고. 송강 호였는데, 네. 프로님이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호가 빠졌나요? 네. 호를 조금 제가 조그맣게 쓰긴 했는데. 네. 그래요? 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송강 자칭 호입니다. 네. 송강을 닮은. 호입니다. 송강호. 네. 나랑 보내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네. 네. 아무튼 오늘 프로님께 드라이버 비거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왔어요. 네네네. 비거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이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원하는 게 드라이버 헤드 던지는 방법, 이런 거를 잘 하는 거를 원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프로님께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프로님. 네. 지금 레슨하기 전에 이제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골프 선수인데 지금 타투를 하셨네요? 타투요? 예. 요거는 왜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 있나요? 저희가 아버지가 해주신 건데. 탈룰라. 네. 네. 아버지가 저희 취미로 약간 이런 걸 하시는 취미가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1호 타투를 저한테 해주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조금 의미를 가볍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골프를 할 때 어드레스를 했을 때 바로 보일 수 있는 위치에다 한 거고요. 이 뜻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항상 긴장될 때 이걸 보면서 조금 긴장을 풀려고 했었던 겁니다. 네. 너그럽게 봐주시면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이게 의미가 있는 타투였군요. 그럼요. 저 의미 없는 거였으면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타투라. 항상 의미 있게 저는 긴장되는 순간에 이걸 계속 만지는데 오늘 한 200번 정도 만질 것 같아요. 달아서 없어지겠는데요? 네. 많이 달렸는데 벌써. 오늘 좀 쓸게요. 자, 프로님 이제 본격적인 레슨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드라이버 비거리를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가 한 250, 260m도 안 나가는데 레슨을 하면 안 되잖아요. 비거리 레슨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님이 비거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내주셔야 돼요. 한 290 정도는 내주셔야 이제 통과가 돼서 레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필드에서 나가면은 350 정도 나가는데 스크린에서는 좀 안 되더라고요. 필드에서 350이 나가신다고요?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인데. 다음에 필드 한번 가시죠, 그러면. 좋습니다. 자, 한번 프로님의 비거리를 보여주세요. 이야, 단번에 297. 300은 못 가는데 300까지도 치실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안 되겠네요. 260인데 이거. 이거 비거리를. 오, 가나요?
아쉽지만 2m가 모자랐는데 오늘 비거리 레슨 못하나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인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비거리 레슨 한번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비거리에 관해서 이제 배우고 싶은데 네.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비거리를 늘릴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 팔을 되게 잘 사용해서 스피드를 조금 많이 낼 수 있게끔 팔을 쓰는 힘이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체의 꼬임을 잘 사용할수록 비거리를 내는데 또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손의 로테이션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고 릴리스가 좀 잘 돼야지 또 거리를 잘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지면을 좀 잘 사용한다인데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인데요. 팔을 잘 휘둘러서 스피드를 내는 것과 그러면서 상체의 꼬임도 좀 같이 가져가서 두 가지를 조금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조금 더 아마추어 분들이 효과적으로 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네. 팔의 스피드를 내는 방법과 이제 몸의 꼬임을 하는 방법, 요거에 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백스윙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프로님 말씀처럼. 네. 백스윙을 할 때 좀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몸의 꼬임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보통 저도 이제 레슨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몸 회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회전을 하다 보면은 되게 회전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회전을 하면서 팔의 움직임이 어디로 내 손의 위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회전을 하다 보면은 손이 되게 몸 회전하는 방향으로 많이 치우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몸에 공간이 없고 손의 위치 자체가 공간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꼬임도 불편해지게 되고 백스윙도 되게 작아지게 되는 게 약간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보상 동작으로 손도 많이 쓰시게 되시고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면서 회전 자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가벼운 연습 드릴로는 이렇게 채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왼팔을 조금 오른손을 뒷짐지시고 왼팔만 사용해서 회전을 조금 늘려볼 건데 여기에서 저희는 되게 옆쪽으로 손을 옆쪽으로 하이파이브 한다 생각하고 되게 멀리 밀어낸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내보시면 몸들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뭔가 이 동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능동적인 움직임을 준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팔을 보내다 보니까 내 몸이 수동적인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열려주는 움직임들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회전에 대해서 느낌이 없으실 때는 이런 연습 맨몸으로 좀 움직임을 먼저 느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상태에서 왼손이 위치했으면 우리가 오른손은 왼손 옆으로 가서 붙어서 조금 더 넓고 올바른 회전이 진행되어 있는 백스윙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이 상체 꼬임을 많이 느끼면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요런 느낌으로 하면 약간 좀 아크가 커지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좀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또 이런 걸 하시다 보면은 느끼실 게 사람의 몸의 체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보내시면서 머리도 조금 따라가게 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보내시다 보면은 어깨에 힘이 아직 많이 들어가 있으셔서 되게 팔이 안 나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어떤 형태로 좀 하고 있냐면 좀 어깨에 힘도 풀고 우리가 약간 복싱을 할 때 펀치를 하는 것처럼 팔을 멀리 쭉쭉 뽑아낸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져주거든요. 네, 팔을 멀리 뽑아내다 보면은 자꾸 몸이 우리가 펀치를 할 때도 몸이 반대쪽으로 허리도 돌아가고 반대쪽으로 비켜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제가 어깨 자체를 멀리 뽑아낸다라는 느낌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게 단순히 왼팔을 멀리 보내려고 우리가 처음에 하다 보면 되게 힘도 많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시다 보면은 머리도 조금 고정되는 것도 좀 느끼실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이 되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 그러면서 아크도 자연스럽게 커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상체의 꼬임이 어떤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님 말씀처럼 약간 스웨이가 되거나 꼬임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제가 레슨할 때도 이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요거를 이제 좀 잘 고치기 위해서 몸의 느낌, 몸의 동작은 좀 어떻게 쓰면은 좀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보내다 보면 보통은 팔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자꾸 뒤로 도망가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보다 되게 팔이 몸 앞쪽에 있구나라는 느낌도 좀 많이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손이 되게 앞쪽에 있으면 백스윙이 너무 작은 느낌이지 않나? 또는 뭐 너무 내가 생각하는 백스윙의 위치는 조금 더 멀리 가고 더 프로들을 보니까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내 백스윙은 너무 앞에 있고 하프스윙 같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실제로는 그 동작을 우리가 클럽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클럽이 계속 가속도 붙고 있고 계속 우리 몸이라는 거는 회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회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손은 더욱더 멀리 늘어나고 뒤로 갈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좀 위치에다가 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되게 몸 앞쪽에 위치하게끔 더욱더 멀리 있고 더욱더 몸 앞에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슴 앞에 있다라는 약간 느낌. 명치 앞에 있다. 네, 명치 앞에 있다라는 느낌. 네. 그 느낌이 좀 있으시면 좋겠고, 그러시다 보면 몸은 저는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위치까지만 자꾸 몸을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그게 내가 얼마만큼 열어야 되는지 좀 헷갈린다 그러면 내 머리가 조금 흔들리지 않을 위치까지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머리가 너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면 벌써 내 가동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내 몸이 받아주는 데까지 가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이제 타이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백스윙을 요 정도까지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조금 있다가 제가 보여드리면 저는 같은 느낌으로 해도 아마 조금 더 가는 식의 스윙이 보여질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스윙을 하다 보면 가속이 붙고 있고 계속 헤드가 자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님 드릴대로 하면은 약간 왼손이 명치 앞에 있다라는 느낌. 맞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왼손에 대한 느낌을 좀 많이 좀 얻으셔야 좀 아크를 키울 수 있는 백스윙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왼손의 위치와 오른손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저는 오른손은 왼손 쪽으로 조금 더 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왼손을 잘 밀고 있어도 오른손으로 되게 당겨내거나 또는 이 오른쪽에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아서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경 쓰는 거는 왼손을 밀고 있지만 오른손은 더 왼손 쪽으로 밀고 있다라는 느낌, 손바닥끼리 조금 마주 볼 수 있게끔 밀고 있다는 느낌도 좀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손바닥보다는 사실 이 손목이 조금 더 왼쪽 손목까지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연습 방법으로는 저는 어떤 연습을 조금 하고 있었냐면 그냥 이런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000원짜리 작은 공들이 있어요. 그 작은 공들을 요 손목에다가 껴놓은 상태에서 조금 백스윙을 몇 번 움직이시다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처음 손목 각도가 내가 왼팔을 밀었을 때도 똑같이 손목 각도가 유지된다면 자연스럽게 왼손의 위치와 오른손의 위치를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힌지를 좀 잡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조금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드리고자 실제로 그런 연습 도구가 있잖아요. 여기다 펴놓고 하는. 근데 이제 좀 더 싸게 다이소 가서도 좀 구입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연습 도구를 사용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가볍게 1,000원짜리든 2,000원짜리든 어떤 거든 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백스윙에 관해서는 잘 들은 것 같고요. 이제는 다운스윙에 관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다운스윙 할 때 팔의 스피드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그 방법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우리가 백스윙을 거기까지 도착한 이후에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문제는 익스텐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는 되게 띄우고 공을 멀리 보내고 싶고 또 여러 조언들을 들었을 때 업허브로다 조금 더 올라가면서 공을 쳐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보통 이제 백스윙까지 잘 회전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이 보이고 공 쪽으로 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운스윙이 시작된과 동시에 오른쪽 어깨나 또는 몸들이 많이 깨지면서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손의 공간도 좁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헤드가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해지거든요. 네.
손이 되게 깊게 들어오게 되면서 헤드를 푸는 타이밍을 찾기가 어렵고 릴리스 네. 포인트를 찾기도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식의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냐면 백스윙 때 아크가 잘 나와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잘 하신 상태에서 되게 느낌이 팔만 독단적으로 떨어뜨린다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션을 보시면 어깨는 최대한 제 위치에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팔만 그냥 내려놓는 느낌이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몸이랑 같이 떨어진, 어깨랑 이렇게 같이 떨어진 느낌이라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팔만 떨어뜨린다는 이미지만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게 오른팔을 떨어뜨리는 건가요? 왼팔을 떨어뜨리는 건가요?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오른팔을 많이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 이유는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오른팔을 느낌 자체가 조금 더 누르는 듯한 느낌 자체를 조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손바닥이 바닥을 보는 느낌 또는 우리가 빨래를 턴다라는 느낌처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내려놓는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왼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내려놓더라도 조금 더 손바닥 면으로 놓는 느낌을 가지기가 어렵긴 한데 오른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려놓는 느낌을 가질 때 손바닥이 바닥을 보고 좀 더 터는 느낌, 힘을 쓰기가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오른손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른손으로 좀 하시라는 느낌으로. 그러면 약간 그 손을 내리는 지점이 네. 어느 지점으로 내려야 될까요? 네. 저는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거의 몸은 가만히 냅두고 팔만 잡고 내려놓는다라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되게 멀리 내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멀리라고 하면은 되게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이나 끝쪽이나 오른쪽 허벅지 앞쪽까지만 내리시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더 그 위치보다 저는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손을 풀어야 되거나 헤드가 로테이션 되는 타이밍을 잡기가 조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손이 조금 더 몸쪽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몸의 앵글은 자꾸 깨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멀리 내려놓는 느낌들을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허벅지 앞쪽 부분? 맞습니다. 네네네. 거기로 오른손을 이제 프로님은 오른손을 내리는 느낌이고 이제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왼손으로 내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 드릴이라던가 훈련 같은 경우를 하실 때는 되게 오른손을 강하게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던지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몸들이 풀리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공을 치실 때는 그렇게 느낌을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조금 다른 힘들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스피드 훈련을 할 때는 조금 더 그렇게 팔을 강하게 내려놓고 힘을 쓰는 느낌이지만 보통 공을 칠 때는 자연스러움을 또는 연결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간 상태에서 내가 헤드 무게가 그냥 클럽이 떨어지는 정도의 스피드로만 공을 쳐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릴에서 계속 우리가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스피드는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그냥 가볍게 내려놓는다는 힘이 평소보다는 더 세질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힘만으로도 비거리를 자꾸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거리를 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뭔가 던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얻으라고 하거든요. 저번에 이제 나오신 김한준 프로님도 똑같이 약간 오른손으로 좀 던지는 듯한 느낌을 이야기하셨는데 네네네. 네, 프로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셔서 좀 놀랐고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약간 가속을 주는 방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가속을 주려고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좀 주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가속을 조금 더 우리가 붙여야 될 때는 저는 되게 힘을 많이 빼놓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힘을 어깨라던가 몸에 힘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채끝에 힘을 실기도 조금 어렵고 가속도를 붙이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조금 나도 힘 빼려고 하는데 조금 빼기가 어려운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속을 붙일 때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백스윙 이후에 우리가 힘이 자꾸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좋은데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시동을 껐다 켰다 라는 말씀들을 조금 많이 드리거든요. 시동을 껐다 네, 켜요? 표현을 하기에는 좀 시동을 껐다 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뜻이냐면 저는 보통 힘을 어디서 주기 시작하냐면 백스윙을 시작하는 테이크백 구간에서는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주기 시작해요. 네, 최대 가속도를 테이크백에서는 주지만
테이크백까지만 줬던 스피드로 가속도로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짜로 올라갈 수 있게끔 시동을 꺼버리거든요. 제 몸에 시동을 꺼버린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관성에 의해서 올라가게 내주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제 헤드에 자연스럽게 헤드가 스피드가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백스윙 탑이 갈 수 있게끔 저는 조금 몸에 시동을 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네. 시동이 처음에 스타트 때만 걸리는 거고 이제 네.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스타트 할 때는 시동을 걸어서 되게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스피드로 붙여놓고 탑에서는 되게 시동을 꺼버려요. 네. 예. 그러다 보면은 무게가 자연스럽게 자꾸 내려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네. 그때 저는 다시 시동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오나요? 다운스윙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시동을 다시 거는데 이게 예를 들어 어디서라는 느낌이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네가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애기가 그네를 타고 있을 때 밀어준다면 내려오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밀어주면서 가속도를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무게가 자연스럽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저는 조금 더 그네를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시동을 걸어주는 느낌이에요. 네. 대충 그러면은 구간 중에 힘을 좀 다시 시동을 거는 구간이 하프 구간부터이겠네요.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제 되게 기준을 정하자면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좀 가속을 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로테이션에 대한 느낌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끝이 좀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느낌을 좀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위적으로 손으로 만드는 로테이션은 우리 헤드가 가속이 붙어서 지나가는 로테이션보다 빠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손을 로테이션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가속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헤드 면에 대한 감각이라던가 컨트롤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다운스윙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몸의 움직임이 그냥 내 가슴이 타겟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바로 세워주는 느낌도 많이 가져주고 있거든요. 내가 백스윙이 진행된 이후에 다운스윙이 내려오고 있고 그 이후에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해야 될 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는 이 내려오는 힘 이후에 그냥 가슴이 타겟을 바로바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고 차렷을 세운다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헤드 스피드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왼쪽 가슴이 좀 열리는 듯한 느낌. 그렇죠. 사실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보통 로테이션을 만드시려고 되게 손으로 어떤 릴리스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하시거나 만들려고 하시다 보면은 너무 위치가 다양해져요. 어쩔 때는 조금 빨리 풀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금 더 늦게 로테이션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로테이션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로테이션 스피드는 자꾸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편안하게 손목이 전환되는 순간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있어요. 내 몸에 따라서 몸의 움직임이나 내 스윙에 따라서 로테이션의 위치들은 조금씩 다를 텐데 그거를 조금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틀에다가 맞춰서 끼워 맞추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조금 더 내 스윙에 맞춘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이 진행될수록 로테이션 가속도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몸의 움직임에 좀 맡기는 듯한 느낌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프로님, 요거를 이제 잘 연습할 수 있는 드릴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백스윙 때 우리 상체 회전에 대한 드릴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클럽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공에다가 어드레스를 선다 생각하고 서신 상태에서 한 30cm 신발 하나 정도 밑에다가 이렇게 채를 하나만 깔아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클럽을 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를 할 거냐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되게 길어져 있는 샤프트 끝을 저 클럽 우리가 이 샤프트를 지향한 상태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몸의 회전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거든요.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왼팔을 밀었던 것처럼 조금 더 몸의 회전을 느껴보셨다면 이렇게 클럽 하나를 안고 조금 더 샤프트 끝이 저 샤프트 깔아놓은 샤프트를 계속 지향하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몸의 회전도 더 가동 범위도 늘려볼 수 있고 조금 더 그 회전에 대한 느낌도 많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샤프트를 왼어깨 쪽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그렇죠. 어깨 쪽에 놓으시고 왼어깨가 약간 들어오는 느낌으로 좀 백스윙이 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 잘못된 예시로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따라가다 보면은 왼쪽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샤프트 끝이 끝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조금
피봇이 나오시거나 많이 깨지시는 분들 네. 또는 스웨이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샤프트 끝이 여기를 지향하고 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제자리에서 축을 고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샤프트 끝이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중심축도 잡고 있을 수 있고 회전도 많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약간 스트레칭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때부터 조금 이런 움직임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금방금방 하기도 하고 되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고, 또 뭐 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굳어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추천드릴 수 있는 스트레칭 같은 게 있는데, 하나 보시면 이렇게 벽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벽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벽 앞에 서서 팔을 일단 최대한 귀 옆에다가 붙여놓으신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할 거거든요. 네, 어드레스를 하실 건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벽을 짚은 상태로 또 왼팔은 팔을 되게 앞쪽으로 뻗은 상태, 이 자세만 딱 나와주시면 돼요. 명치랑 시선이 그냥 하늘을 본다 생각하고 이 사이로 우리가 자꾸 넣다 보면은 회전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꼬이는 느낌, 또는 스트레칭도 자꾸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우리가 스윙을 진행하기가 편안한 상태들이 나올 것 같아요. 상체 회전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옆구리가 좀 늘어나면서 이 흉추 회전이 좀 잘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또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 더 좋은 효과는 하체가 일단 좀 무너지거나 또는 뭐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조금 더 좋은 스트레칭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기에도. 네. 백스윙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된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운스윙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조금 준비한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그 시동을 걸었다가 또는 조금 더 힘을 빼는 느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동을 걸었고 그 다음에 시동을 뺀다라는 느낌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런 도구 같은 거 하나만 있으시면 되는데, 이런 게 없으시더라도 그냥 집에서 안 쓰시는 가방, 그런 가방 같은 거에다가 가볍게 조금 옷 같은 것만 몇 개 넣으셔서 그냥 되게 이렇게 편안한 가방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만 있으면 바로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저는 테이크백을 진행할 때 최대 가속도를 붙인다고 했는데, 손으로 가속도를 붙이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부터 이 앞에 있는 가방을 몸의 움직임으로만 가속도를 붙여볼 거예요. 어디까지 가속도를 붙여볼 거냐면 테이크백까지만 가속도를 붙여볼 거거든요. 자, 일단 하나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 앞에다가 놓은 상태에서 저는 지금부터 손으로 가방을 던지지 않고 몸의 움직임으로만 이 가방을 최대 가속도로 던져놓고 힘만 빼놓을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타트할 때만 가속도를 붙여놓고 나머지는 그냥 힘을 빼놔 버렸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첫 스타트 때 가속을 붙이면서 힘도 뺄 수 있는 이런 일단 백스윙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팔로 했을 때는 어떤 동작이 나올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팔로 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힘을 빼야 된다라는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팔로 우리가 가방을 던지는 순간 벌써 힘이라는 게 팔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빼기도 어렵고 실제로 몸의 반응도 많이 이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게 회전 자체가 많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전이 좀 잘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팔만 힘으로만 던지다 보면은 내가 너무 팔 쓰는 거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또 팔의 스피드가 훨씬 빨리 앞서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꼬임도 잘 생기지 않을 것 같고 힘도 빼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약간 좀 복부의 힘이나 하체의 힘이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그러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런 느낌이구나 해서 복부나 또는 하체의 움직임으로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가방만 몇 번 던져 보셔도 내가 구체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사용해서 힘을 쓴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이런 거를 한두 번 해보시는 게 저는 빨리 느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연습 방법을 일단 좀 소개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팔의 힘을 좀 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러고 나서 이제 다운스윙은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조금 가속도를 우리가 붙여서 힘이 빠져있던 상태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저런 스피드 훈련을 할 때는
조금 스피드 늘리는 훈련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른쪽 손바닥이 바닥을 보는 느낌으로 힘을 던진다 또는 빨래를 턴다라는 느낌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가방을 계속 던지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공 같은 걸 던져보셔도 좋거든요. 네, 공 같은 거를 조금 어떤 식으로 던져볼 거냐면 저는 지금부터 이거를 바닥으로 되게 몸하고 팔하고 같이 써서 던지는 힘이 아니고 되게 바닥 쪽으로 우리가 이 힘을 쓴다라는 느낌으로 팔만 이렇게 가방을 밑으로 던져줄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던지는 힘들이 자꾸 우리가 공이든 가방이든 잡고선 던져보면 아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게 조금 더 힘을 쓰기 좋고 뿌리는 느낌을 받기가 좋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요것도 똑같이 그러면은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좀 던지는 듯한 느낌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손은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오면은 처음에 제 회원님들도 이러면은 되게 공을 맞추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공 쪽으로 당연히 힘을 써야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허벅지로 강하게 쓰더라도 우리가 백스윙 때 회전이 돼 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을 되게 밑에 쪽으로 쓰는 순간 몸들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까지 조금 진행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까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을 던진과 동시에 조금 더 내가 자연스럽게 타겟을 보면서 서야 되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도 스스로 느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렇게 하면서 회전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이쪽으로 내리더라도 공이 맞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좋은 꿀팁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즐거웠나요? 그럼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가라 없어지겠는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자칭 송강을 닮은 송강호. 송강호 네. 맞나요? 네. 호. 저 카톡 공개할 거예요. 네. 송강호입니다. 송강호를 닮은 이제 KPJ 투어 프로 권용규 프로님을 모시고 이제 비거리 레슨에 대해서 같이 받아봤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은 다른 아마추어 분들도 비거리를 좀 늘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훈련이나 연습 같은 거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프로님을 찾아가면 프로님이 늘려주시나요? 공짜로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1회 말을 잘하셔야 돼요.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생각해요. 네. 잠시만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비거리 향상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대 몇 메타까지 늘릴 수 있나요? 최대 몇 메타? 네. 딱 정하시죠. 지난번에 김한준 프로님은 20메타는 늘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정말요? 네. 저는 그러면 김한준 프로보다는 5m 더 늘려드릴 수 있는 걸로. 25m. 그렇죠. 또 이거 말고도 준비되어 있는 비법이 한 250가지 정도 더 있거든요. 250가지요? 네.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다음에도 한번 모셔서 레슨을 받아보도록 하고 25m 늘리실 수 있다니까 한번 권윤규 프로님 찾아오셔서 레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까지 꾹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레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